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두 신차, 두 SUV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포르쉐 카이엔, 마세라티 그레칼레입니다. 먼저 카이엔, 남자들의 로망, 아주 탄탄한 입지를 쌓아온 내공 가득한 녀석이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떠오른 이 신예로 자리 잡은 그레칼레도 있습니다. 한층 더 이 마세라티 변화의 이미지를 담당하게 될 주역이라고 말해도 손색 없는 모습인데요. 이 두 SUV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이 두 SUV 오늘 뭐 비교하고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각각의 제품을 따로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한 앵글에 모아져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차의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단 유서 깊은 모터스포츠 기반의 브랜드, 그 다음에 시동 버튼이 왼쪽에 달려있다 정도로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그레칼레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마세라티의 흔적, 느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한 책 위의 형이죠, 르반떼와 비교해서도 닮은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MC20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가장 최신의 앞으로 마세라티가 나아가야 할 디자인 방향을 이 그레칼레에 녹여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살짝 높은 위치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는 이 물방울 모양의 헤드램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굉장히 커다란 그릴과 함께 여기 레이더 라이다 센서 안쪽에 자리 잡아져 있죠. 삼지창 로고, 이 정도의 모습, 그 다음에 양 끝에 큼직한 공기 흡입구를 별도로 뚫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인지 멀리서 봤을 때 요 정 가운데 로고가 먼저 시선에 들어와서 단번에 마세라티다 라는 거는 알 수가 있지만, 이 새로운 디자인 포인트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신선하다 라는 첫 인상을 안겨다 줍니다. 옆모습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꽤 큰 사이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 정도로 그레칼레 꽤나 듬직한 크기를 갖추고 있는 SUV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몇몇 포인트 요소는 다분히 마세라티 정체성을 잘 따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기 팬더에 붙여져 있는 요 아가미, 마세라티를 상징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차의 트림명인 모데나를 옆쪽에 붙여 놓았어요. 휠 사이즈 한번 볼까요? 꽤나 큼직하죠. 무려 20인치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요 삼지창 로고를 형상화한 이 림이라든지 디자인 역시 정말 훌륭하네요. 이 안쪽에 파란색 브레이크 캘리퍼와 디스크 사이즈 역시 상당히 큼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쭉쭉쭉 넘어와 보면 우선은 이 유광 블랙으로 이 윈도우 몰딩 라인을 처리를 해서 한층 더 고급감을 부여했고, 이 필러에 똑같이 유광 블랙으로 마세라티 삼지창 로고도 붙어져 있어요. 딱 이 부분, 이게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도어 캐치인데요. 도어 캐치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역시 요즘 대세이죠. 에어로다이내믹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서 차체면과 매끈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목할 포인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라든지 이 휠하우스를 감싸는 모든 부분은 전부 다 차체 컬러와 동일하게 맞춰 넣었어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 더 잘 달리는 도시명 고성능 SUV 느낌을 주기에도 충분하네요. 뒤태도 상당히 참신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특히 이 테일램프 상당히 가로로 길게 빼져 있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세라티 이 필기체와 함께 그레칼레를 나타내는 요 배지까지도 깔끔히 제 위치에 잘 자리 잡아져 있어요. 특히 뒷 유리창 라인이 무척 눈에 둘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SUV이긴 하지만 약간 쿠페형 SUV 느낌을 주기에도 충분하고요. 이 주변을 또 유광 블랙으로 감싸서 전체적으로 이 고급감과 통일감을 맞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죠. 범퍼 쪽은 이 쿼드 배기 시스템 다분히 잘 달릴 것 같은 차의 이미지를 풍기고요. 실제로도 구멍 크기가 상당합니다. 정말 멋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카로운 디퓨저 형식의 장식까지도 전체적으로 이 조화, 균형감이라는 부분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게 그레칼레 외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포르쉐 신형 카이엔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 엄청나게 듬직해 보이죠. 기본적으로 차의 크기도 있지만 이 디자인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차를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덩어리감을 잘 표현했다라는 게 첫인상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이 커다란 헤드램프 상당히 위쪽에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상고 굉장히 바트게 깎아져 있죠. 요런 형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카이엔의 느낌 맞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램프가 조금 더 각을 줬어요.
그래서 한층 더 단정하고 정갈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램프 안쪽을 비추는 각종 헤드라이트의 요소도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헤드램프 한쪽에 무려 수만 개에 달하는 LED 픽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최적의 시야각을 확보를 하죠. 이런 기술적인 진화도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엔을 상징하는 이 정 가운데 상당히 길쭉한 공기흡입구 역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통프레임으로 큼직하게 이어져 있었다면 현행 카이엔은 다릅니다. 양 끝에 차체 컬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브릿지 형태의 이렇게 별도의 이제 렉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련미를 잘 가미를 했고요. 이 안쪽을 비추는 각각의 이 도트 무늬 역시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이거 플라스틱 아니에요. 또 다른 컬러를 매칭을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섬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레이더 라이다 센서 정 가운데 카메라까지 깔끔히 위치해져 있고 눈에 보이는 곳들은 전부 다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 끝으로 아주 얇게 그러면서도 선명하게 흐르는 방향 지시등도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카이엔의 옆모습은 SUV라는 이 세그먼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호불호 없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이 곡선과 직선을 적절히 잘 섞은 아주 늠름하고 듬직한 인상을 잘 전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포인트로 들어가 보면 일단은 휠 22인치 사이즈가 지금 시승차에는 꽂혀져 있습니다. 와, 그런데 차 자체가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22인치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알맞게 잘 끼워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한 스포크 타입의 디자인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전체적인 옆면과 조화롭게 저는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포르쉐 오너들은 내 입맛에 맞게 휠을 장착하면 되니까 이 부분도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넘어와 보면 이 SUV의 전형을 알 수 있게 상당히 큼직한 유리창 그리고 높은 이 루프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끝을 크게 감싸는 건 유광블랙이 아니라 반무광 재질의 조금 더 금속 느낌이 나는 소재를 써서 화려함을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휠하우스 주변은 차체 컬러와 매칭을 해놓고 또 이 아래쪽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몰딩을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SUV 이 성격에 걸맞게 오프로드 기능에서도 어느 정도 내구성을 보장하면서 도시명의 느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각각의 장점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카이엔의 뒷모습은 솔직히 익숙합니다. 뭐 이렇다 할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포르쉐가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 완성도 높은 형태를 바탕으로 조금씩 다듬는 정도에만 그쳤죠. 모든 포르쉐 라인업이 이와 같은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인지 멀리서 봐도 단번에 포르쉐다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 정 가운데를 아주 굵게 흐르는 테일램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조금 달라진 포인트를 찾자면 예전에 카이엔은 이 램프의 디자인이 살짝 안으로 꺾어 들어가서 요 포르쉐 레터링이 있는 부분부터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띄었다면 지금은 온전히 하나의 통 프레임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 더 깔끔한 이미지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었고요. 물론 램프 안쪽을 밝히는 불빛의 그래픽이나 느낌은 신형답게 완전히 달라졌죠. 포르쉐 레터링, 카이엔 로고까지도 너무 이쁘고 깔끔하게 자리가 잡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내려와 보면 쿼드 배기 시스템도 탑재를 해 놓았네요. 네, 마세라티 그레칼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실내 구성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마세라티가 맞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아주 크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첫 느낌은 화려합니다. 진짜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라는 거를 단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 와, 시동 버튼도 달려 있고요.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와 서스펜션 댐핑 압력 조절 버튼까지 버튼의 개수가 참 많아요. 그만큼 이 차는 눌러볼 게 많고 그 활용할 게 참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아주 거대한 이 통으로 깎아 넣었죠. 패드 시프트도 너무 깔끔히 위치해져 있습니다. 기존의 각종 버튼들이 다 스티어링 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센터 터널은 상대적으로 매우 깔끔하고 수납 공간으로만 채워 넣을 수가 있었고요. 마세라티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디지털 화면의 진화입니다. 정 가운데 풀 디지털 계기판 매우 선명하고 직관적이면서 이 안쪽의 그래픽도 참으로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시선을 살짝 중앙으로 돌려서 센터 페시아 모니터로 딱 넘어왔을 때 보통 이렇게 가로로 돼서 커브들을 요즘 많이 사용하지만 그레칼레는 세로로 커브들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정 가운데 와이드 모니터
모니터를 통해서 각종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아래쪽에는 공조장치도 최적의 위치에서 일목요연하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끔 잘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으는 건 바로 전자식 변속기 버튼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의 통 패널인데 운전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보면서 누르기에도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꺾여져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전달해 줍니다. 평소 대시보드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세라티의 상징인 시계도 조금 더 앞쪽으로 빠져 있죠. 그리고 송풍구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이 안쪽도 디지털 화면으로 채워 넣었죠. 시계만 제공하지 않고요. 뭐 지포스 미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이 가운데 화면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 마음에 들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진화를 했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감성 품질을 높이는 요소, 그레칼레 단연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쪽에 이런 스티치 무늬로 넣은 가죽을 큼직큼직하게 덮었고요. 도어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가죽의 향연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드 패널도 뭔가 무광 재질로 정말 고급스럽게 양 끝에 상당히 두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스피커 커버의 형상도 금속 소재로 깔끔히 자리 잡아져 있고요. 참고로 해당 오디오 굉장히 고급 명품으로 불려도 손색 없을 만한 상당히 프리미엄 제품이죠. 바로 소노스 파베르의 라인업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수입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정말 고품질의 스피커 브랜드인데, 소노스 파베르의 제품이 들어갔다라는 점도 큰 메리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트 형상도 참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생각보다 이 높이가 꽤 높고, 이 면적을, 특히 몸을 지탱해주는 이 볼스터의 지지력,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요. 가죽의 퀄리티라든지 이 마감은 단연 이탈리아 브랜드다운 이 섬세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질 좋은 이 사치스러움의 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천장을 감싼 이 알칸타라의 소재도 정말 부드럽고요. 네, 시트의 퀄리티도 상당한데요. 특히 이 옆구리라든지 허벅지를 잡아주는 이 지지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뛰어났고요. 특히 가죽을 다루는 이 섬세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감각 하나만큼, 특히 이 마세라티 로고도 펀칭으로 뚫어 놓았고요. 전체적으로 단연 럭셔리 브랜드다운 이미지를, 그리고 그 품격과 가치를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감성 품질, 그레칼레에서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레칼레 2열에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바깥에서 봤을 때보다 실제로 2열에 앉았을 때 이 실내 거주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체감적으로 더 큰 것 같고요. 그만큼 머리 윗 공간이나 무릎 공간이나 크게 부족한 부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개방감이라는 부분도 상당하고요. 전체적으로 유리창 면적이라든지 파노라마 선루프의 형태라든지 큼직큼직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슬라이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딱 앉았을 때 이 착좌감, 기본적인 가죽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안락한 감각 하나만큼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하염없이 계속 누르고 만지고 싶게 만든 가죽 퀄리티예요. 진짜 뛰어나네요. 뿐만 아니라 이런 도어의 형태라든지 이 편의 품목이라는 부분에서도 꽤 많은 진화를 이뤄냈는데요. 터치 형식으로 각각 열선 시트와 공조장치, 바람 방향 전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풍구도 위치해져 있고, 아래쪽에는 USB C타입 일반 타입 깔끔하게 하나씩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별도의 햇빛 가리개 같은 거는 없지만 소노스 파베르 사운드 시스템 그대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 버튼식으로 누르는 도어의 형태까지 전체적으로 이 고급감, 감성 품질이라는 부분에서는 2열에서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레칼레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전동식으로 굉장히 큼직하게 열리는 사이즈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안쪽의 패키징 역시 전혀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2열 공간과 트렁크의 비율을 적당히 잘 집어서인지 양쪽 다 크게 손해보지 않고 넉넉한 이 SUV 본분을 잘 해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외에 세로형 짐을 놓을 수 있는 밴드라든지 양 내 귀퉁이에 이 고리를 연결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옷걸이도 있고요. 12V 소켓도 마련이 되어져 있죠. 심지어 양 끝에는 한 번에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별도의 폴딩 레버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활용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점은 확실히 그레칼레 이 SUV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르쉐 카이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를 그대로 따르지만 디테일적인 요소를 보면 전부 다 바뀌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운전대를 딱 잡았을 때 이 전방 시야에서 보이는 풀 디지털 계기판 커브드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꽤나 기특한 녀석입니다. 원형 3개로도 만들 수 있고 포르쉐를 상징하는 5개로도 만들 수 있고요. 전부 다 지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변환 과정이 무척이나 빠르고 선명합니다. 심지어 이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았을 때 이 안쪽 시야에 전부 다 들어오죠. 이런 인체 공학적으로 꽤나 심혈을 기울인 풀 디지털 계기판 제일 먼저 만족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인치 사이즈가 넘는 커다란 와이드 디스플레이 모니터 역시 일목요연하게 깔끔히 잘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가장 최신화된 공기청정 시스템을 비롯해서 뭐 어라운드 뷰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각종 기능들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죠. 이와 함께 옆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동일선상의 동승석에도 전용 디스플레이가 위치해져 있어요. 10.9인치 사양인데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동승석에서만 봤을 때 온전히 선명한 화면을 구현해냅니다. 이런 부분도 안전에서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인지 이 화면이 3개나 위치해져 있고 각각의 패널이 정말 깔끔히 잘 붙어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포르쉐를 상징하는 역시 시동 버튼은 다분히 왼쪽에 달려있긴 하지만 변속기 위치가 이 정 가운데에서 이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옮겨 달았어요. 타이칸을 통해서 제일 처음 선보였고 앞으로 포르쉐의 변속 레버는 이쪽에 다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 한번 볼까요? 이 역시 디자인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일단 카이엔을 상징하는 양 끝에 이 SUV의 이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장식은 그대로 자리가 잡아져 있지만 이 정 가운데의 구성은 전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수납함 겸 뭐 여러 가지 USB-C 타입 잭도 깔끔히 이렇게 미닫이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공조장치 버튼이 정 가운데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리 버튼과 터치 버튼을 적절히 활용을 하는데 이 감각이 진짜 절도 있게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별도의 또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고 큼직한 컵홀더도 2개 위치해져 있네요. 송풍구의 모습도 굉장히 간결해졌고요. 작동하기에도 한결 더 편해졌고요. 시트라든지 전체적인 구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쉐에 걸맞게 정말 절도 있게 마감 품질 퀄리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열 같은 경우도 정말 큰 SUV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시트 포지션도 살짝 높기 때문에 딱 이렇게 위에서 올려다보는 이 개방감이라는 부분이 훌륭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한몫을 하죠. 여러 가지 편의품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탑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정 가운데에 송풍구를 비롯해서 B필러에도 송풍구가 위치해져 있고 여기 보이시죠? 네. 별도의 공조장치도 각각 독립식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C거잭을 비롯해서 USB-C 타입 소켓도 2개나 그리고 별도의 수납함도 위치해져 있고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햇빛 가리개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동으로 쫙 열리죠. 역시나 큰 SUV답게 이 안쪽 스페이스 공간 네모 반듯하게 정말 큼직하게 뚫어져 있습니다. 별도의 버튼을 통해서 서스펜션 높낮이를 낮춰서 물건을 넣고 빼기도 한결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을 열면 별도의 또 잔짐을 수납할 수 있을 만한 나름의 제법 깊은 공간도 연출이 된다. 당연히 2열 시트 폴딩이 되죠. 폴딩을 하면 더욱더 넓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세라티 그레칼레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녀석 모데나 트림이죠.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ZF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330마력, 최대 토크 45kgm를 살짝 뛰어넘죠. 우선은 처음 주행을 나갔을 때 이 초기 응답성, 가속 페달의 반응이 생각보다는 꽤 예민해요. 상당히 움찔움찔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조금만 스로틀을 열어도 차가 시원하게 쭉쭉하고 뻗어나가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의 가속 페달만 밟아도 차가 훅 하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꽤나 짜릿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즐거움, 약간의 미소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매우 신속한 엔진 리스폰스에 초점을 맞췄고요. 여기에는 변속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ZF8단 역시나 뭐 일단 기본적인 유닛 자체가 잘 만들었고 또 모두에게 인정받는 변속기이잖아요. 마세라티의 기술력, 이 세팅 노하우가 더해져서 상당히 민첩하게 단수를 오르내리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속도를 한 번에 훅 하고 치고 올리는 이런 느낌이 다분히 마세라티답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꽤나 경쾌한 움직임도 저는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엔진의 힘만 센 게 아니라 이 엔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전체적인 이 세팅, 서스펜션이라든지 이 세시라든지 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마세라티가 갖고 있는 스포츠 감각을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스포츠로 살짝 돌리면 됩니다. 여기에는 서스펜션 역시 한층 더 탄탄하게 조여지는데 이거 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에어 서스펜션 조금 더 바닥에 묵직하게 깔아앉고요. 특히 이 엔진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이 스로틀을 아주 미세하게만 끊었다 밟았다 활용을 해도 이 엔진 RPM이 정말 널뛰듯 껑충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오는 속도 움찔움찔할 때 딱 퍼지는 이 감각도 그렇지. 소리 어디 안 갑니다. 마세라티 4기통 2.6L 엔진에서 어떻게 이런 퍼포먼스와 사운드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분히 마세라티가 보여줄 수 있는 그 특징적인 느낌을 너무 잘 표현을 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운전이 진짜 재밌네요. 이거는 SUV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아주 잘 만든 경량 해치백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세단을 모는 것 같은 기가 막히네요. 마세라티 요런 소리 우리가 모두 원하는 딱 그 소리 알맞게 뿜어내 주고요. 정말 큼직하고 긴 패들 시프트가 있는 이유를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계속 땡기고 만지게 되네요. 움직임 자체가 정말 경쾌합니다. 무언가 묵직하게 아니면 버겁거나 답답한 이런 느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발랄하게 튀어나가는 이 자극이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고 SUV라는 세그먼트에서 갖고 있는 편견을 완벽히 지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퍼포먼스, 특히 엔진 리스폰스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최신의 마세라티 기술력 노하우를 엿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모터스포츠에 기반한 브랜드라는 거를 또 한 번 일깨워주는 아주 훌륭한 주행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마세라티 그레칼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 재미가 있는 SUV,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네요. 그러면서도 이게 330마력의 모데나라면 과연 트로페오는 어떤 느낌일지 이것 또한 궁금하고요. 오랜만에 SUV에서 운전 재미라는 단어를 꺼내게 되네요. 그 정도로 이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과 두툼한 패들 시프트와 상당히 민첩한 반응과 여기에 이 아주 경쾌한 몸놀림까지 모두 다 더해져서 그레칼레를 아주 풍부하게 완성도 높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마세라티 정말 많이 변했고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한 이 준비를 모두 마친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전의 마세라티와는 또 다른 감각, 또 다른 매력과 경험을 안겨다 주는 차가 바로 그레칼레입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요즘 SUV들이 표방하고 있는 이 주중 그리고 도심 속 때로는 주말 전 영역에 걸쳐서 최적의 만족을 탑승자에게 전달하는 이 느낌 그대로 갖고 있고요. 반대로 GT와 스포츠로 넘어갈수록 라이벌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 이 앙칼진, 즉 날것의 매력도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는 굉장히 팔색조 같은 이 주행 퍼포먼스 능력을 지녔다라고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포르쉐 신형 카이엔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형이 되는 카이엔 트림답게 V형 6기통 3.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어서 최고 출력 360마력, 최대 토크 51kgm를 발휘합니다. 가장 기본형임에도 불구하고 360마력의 51토크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그만큼 굉장히 성능에서 믿을만하다, 보장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인 주행 흐름, 지금과 같이
뭐 도로 상황에 맞춰서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갔을 때 꽤나 부드러운 이 엔진 회전 질감이 일품입니다. 지그시 가속 페달을 밟아도 무언가 자극적이거나 역동적인 느낌은 살짝 덜해요. 오히려 흐름에 맞춰서 플랫하게 속도를 올려주는 이 느낌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이 도심 속 환경에서 카이엔을 몰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최적화된 세팅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차를 몰 수 있는 그런 경험, 감각을 잘 전달해 주고요. 여기에 이제 내려다 보이는 이 시야각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운전을 할 때 참 편하다라는 거를 첫인상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고속 영역에서도 차는 굉장히 풍부한 힘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여유롭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 이 스로틀의 양을 아주 조금만 밟아도 우리가 원하는 그 속도에는 단번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변속기의 역할도 컸겠죠. 기본적으로 포르쉐는 파워트레인을 조합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신형 카이엔 역시 V6 3.0 엔진과 변속기, 이 시너지 효과가 무척이나 이상적이고 아주 클린하게 다가옵니다. 그 결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다시 감속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어지는 이 도로의 변수에 맞춰서 알맞게 아주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절도 있게 단수를 오르내리고 엔진 힘을 최적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형 카이엔 주행 느낌을 살짝 돌려서 스포츠로 두고 어떤 성격의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는데 스포츠로 두니까 확실히 RPM이 한 400, 500rpm 이상 살짝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 반응도 조금이나마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았을 때 역시나 뭐 너무나도 여유롭고 쉽게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굳이 빠르게 엄청 역동적으로 달리지 않아도 이렇게 쭉쭉 플랫하게 뻗어나가는 이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 굳이 상위 그레이드의 뭐 V8 엔진을 넣은 카이엔이 아니더라도 저는 V6만 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속도 충분히 끄집어 올려주고요. 그 이상의 영역도 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한 단계만 더 높여보면 RPM 또다시 500 이상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000rpm 언저리에서 단수를 내리고 노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쭉쭉 밀어붙이는 힘을 볼 수가 있어요. 스포츠 배기 사운드 시스템도 나름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시승차는. 그래서 한번 스포츠 배기까지 켜놓고 세시도 스포츠 플러스 최대한 단단하게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속 페달 양에 맞춰서 정말 민첩하게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의 묵직함도 저는 매력적이지만 그보다도 이 세시 컨트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노면을 탄탄하게 움켜쥐으면서 최대한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민첩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스포츠 플러스 세시 진짜 뛰어나네요. 참고로 이 신형 카이엔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3챔버 방식에서 2챔버 2밸브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세시 컨트롤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모로 조합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점 분명히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다시 가속 페달을 쭉 이어나갔을 때 꽤나 매콤한 소리도 잘 전달해주고, 정말 잘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뛰어난 것 같고, 다시 가속 페달을 쭉 올렸을 때 요 느낌도 진짜 끊김이 없어요. 언제든지 나는 풍부해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이 정말 힘이 남는다. 차를 이끌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힘이고, 이 360마력이라는 숫자와 함께 51토크가 주는 펀치력 또한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인기 SUV 두 대, 마세라티 그레칼레, 포르쉐 카이엔을 만나봤는데요. 두 차종 다 각각의 매력이 정말 풍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레칼레의 경우 마세라티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스포츠 드라이빙의 진심을 가득 담고 있고, 또 이 SUV 같지 않은 되게 날것의 성격으로 팔색조 매력을 보여줬던 SUV다 라고 저는 인상 깊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카이엔 같은 경우 역시 베스트셀링카다운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SUV 중 어느 거를 선택해도 절대 후회가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두 차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